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일 태국 뉴스입니다. 데스틴 아시안이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베스트 도시에 방콕이 최고의 도시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베스트 아일랜드의 푸켓과 코사무이가 각각 3위와 4위, 수완나푼공항이 베스트 공항 2위, 타이항공이 베스트 항공사 3위를 차지했다는군요. 라오스를 방문한 마리 내무부 장관은 손사일 라오스 총리를 예방해 양국 간 경제와 연결 및 관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국과 라오스 외교 수교 75주년을 기념하고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에 대해 태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밝혔다고 합니다.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칸 영화제가 열린 가운데 태국 정부는 행사장에 태국 부스를 마련해 영화 투자 유치에 나섰었습니다. 태국에서 영화 촬영 시 비용의 최대 2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800여 명의 영화인과 제작사가 부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중 프랑스와 미국, 캐나다와 영국, 호주 등 약 30명의 관계자가 태국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객버스 운영을 관리하는 국영트랜스포트사는 라인과 페이스북으로도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차권을 예약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채널을 확대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사뭇브라칸의 끄롱라포 운하를 방문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곳은 운하가 건설되기 전 바다로 홍수물이 배출되는데 18km, 약 5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600m, 10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지난 2011년 대홍수 때에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나콘바톰의 탓진강에 이러한 운하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탓진강은 구불구불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리부의 차이 대변인은 인도인 여행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도인 여행객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가 실시된 이후 인도인의 태국 숙소 예약이 6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는 태국 숙소 검색량이 2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의 주요 여행 목적지는 방콕과 푸켓, 치앙마이와 그라비 코사무이였습니다. 동북부의 여러 지방에서 하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분방파이라는 이름의 축제인데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행사장을 찾아 혹시나 있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지방 관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항공당국도 여객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가 실시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공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도심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방콕 프라이드 2024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립경기장에서 라차프라송 교차로까지 2.5km의 거리에서 다양한 퍼레이드가 실시되었는데 행사에는 세타 총리와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방콕 외에도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람빵과 피사눌루, 나콘시 탄마락과 푸켓, 파타야에서도 성소수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 항공 소속의 여객기가 난 기류에 휘말리면서 방콕 수완나푼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수라퐁 교통부 차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태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4건 있었다고 합니다. 차관은 여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상 데이터를 항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고는 극히 드물다면서 승객들에게 안심하고 비행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콕 왕궁을 관람하던 한국인 여행객의 가방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유모차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니 가방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의자 여성을 방콕 파야타이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범죄를 저질러 11차례 체포된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가방이나 휴대전화,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우면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기의 원인인 정체전선이 안다만해와 태국을 덮고 있는 가운데 3일까지 지역에 따라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2호 태풍 말릭시는 중국 광둥성에 상륙 후 소멸되었습니다.
태국 상원에서 평등 결혼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일반 결혼과 동등하게 민법과 상법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로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쿤 시탄마나 타살라 지역의 정박한 어선에서 태국인과 미얀마 선원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선박 밑바닥에 흩어진 작은 물고기들을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국은 무더위에 고기들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방콕을 비롯해 수도권 여러 곳에서 수시간 동안 정전되었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길게는 오후 5시까지 정전된 곳도 있었는데 당국은 배전 선로의 유지 보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온난화방지협회의 시소환 씨는 정부미 방출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0년 전 익낙정 권 당시 수매했던 쌀인데 방출을 앞두고 한 대학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정부는 자체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경매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 지역에 위치한 푸꾸라등 국립공원이 9월 30일까지 폐쇄됩니다. 공원 당국은 자연 회복을 위한 조치라면서 일부 관광 코스는 계속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짠타부리 무앙 지역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돌발 홍수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일 수시간 동안 비가 내리면서 산으로부터 빗물이 쏟아져 내렸고 도로와 농경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기에는 폭우로 인해 도로나 주택이 급작스럽게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교민이나 여행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내 천연 고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라타니 지방에서 실시된 경매에서는 3등급 제품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96.66바트에 거래되었는데 며칠 내로 100바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가 태국 사회 상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태국인 의수가 무려 1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130만 명이었던 정신과 환자는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290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10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5월 말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환자를 조사했는데 스트레스가 15.48%, 우울증 17.2%, 극단적 선택 위험 10.63%로 1년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7.94명으로 태국 IMF 사태인 똠양꿍 위기 때의 8.59명과 비슷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지속될수록 청소년 우울증이 20% 증가했다고 하는데 태국은 세계에서 초미세먼지 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해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국 간호협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원하는 성별의 간호복을 입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어날 당시의 성별이 아닌 간호사가 원하는 성별의 복장 착용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주라기 월드 4편의 촬영이 태국에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6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끄라비 지방에서 촬영될 예정인데 이로 인한 수입이 6억 5천만 바트에 이를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팀은 팡하와 푸켓, 치앙마이와 방콕 등 다른 지방에서의 촬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이 태국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세타 총리는 아마존의 투자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2037년까지 태국에 1900억 바트를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지난해에만 116억 바트를 투자했었습니다. 5월 초 개학과 우기에 돌입하면서 지방에서는 독감과 어린이 수족구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증상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인신매매 혐의로 50세 남성을 빠툼타니 람루카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2012년 가라오케를 운영하면서 18세 미만의 미얀마 소녀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성은 12년 넘게 도주행각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관광객들의 교통안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취약한 꼬란섬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가 실시되는데 무면허 운전과 헬멧 미착용을 단속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골프카트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꼬란섬 외에도 파타야 시내 곳곳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타야 마라톤 대회가 7월 20일과 21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접수는 6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 당국은 LG전자의 살균 정수기 판매 금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2020년 11월 LG 정수기에 대해 자외선 살균 기능을 문제 삼아 판매를 중단시켰었습니다. 하지만 4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소비자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며 판매 금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레스토랑 협회는 5월 말부터 요식업 지출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외출을 꺼리고 계약으로 인해 외식비 지출을 줄이는 것도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 외식비 상승, 외국인 여행객이 증가했지만 주요 관광지를 빼고는 영향이 없는 것, 그리고 총리 탄핵 청원 등의 정치적 이슈도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 운영한 음식점이라면 아마 요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하루 2에서 3천 개의 닭꼬치를 판매하는 상인은 하루 1,000개도 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3일은 왕비탄신일로 공휴일입니다. 고속도로청은 방콕 시내의 시락과 우돈 나타야, 찰런마나콘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하루 동안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콕 방나 지역에는 더몰 그룹이 400억 바트를 투자한 방콕몰이라는 대형 쇼핑센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백라이의 면적의 쇼핑센터와 부속 건물 등이 건설되는데 차량을 한 번에 4만 대 주차시킬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장은 2026년 내지 2027년이 될 것으로 인근에 위치한 센트럴 방나도 2의 대형의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대형 쇼핑센터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행은 4월 태국 경제가 외국인 여행객으로 인한 관광 부문의 수입 증가로 3월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마단이 끝나면서 국내 소비와 민간 투자 모두 증가했으며 태국의 수출과 제조업의 회복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주요 항목이 전월보다 증가했는데 비내구재의 소비가 늘었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태국 경제의 느린 회복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1.5%로 당초 예상인 1%보다 나아졌다면서 2분기의 성장률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켓 무앙 지역 내를 운행하는 전기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전기버스는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앙과 주변 지역을 운행하는데 당분간 무료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차량 내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USB 충전 단자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흡연은 폐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 매년 수만 명의 태국인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담배 소비세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불법 담배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강 피해와 3만 가구 이상의 담배 농가도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불법 담배 소비 비율은 25.5%로 역대 가장 높은 상황인데 이로 인해 소비세 100억 밭을 포함해 경제적 피해액은 연간 300억 밭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기에 들어서면서 방콕 시내 곳곳에서 대형 비단뱀과 도마뱀이 잇따라 포획되고 있습니다. 태국에 거주하시는 교민께서는 우기에는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수사국은 푸켓에서 외국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96개 업체를 적발하고 외국인 98명과 태국인 3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국법에는 외국인이 주식의 과반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가상의 태국인 이름을 주주로 내세운 뒤 실제로는 외국인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국 사업을 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토사경찰청장과 아내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태국의 고위 공무원도 재산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청장 부부는 영국 런던에 있는 2천만 바 상당의 주택 2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토사청장은 아내가 투자한 부동산으로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해명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반부패위원회에 출석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뽀광림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집권당인 푸어타이당보다 까오클라이당의 인기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뤄진다면 누구를 총리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6.9%가 피타 전 까오클라이당 대표를 선택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윕 전 총리가 10.5%, 탁신 전 총리의 처녀인 패통탄 씨가 10.5%, 세타 총리 8.7%, 아누틴 부총리 3.3%, 주린 전 민주당 대표 1.7%, 프라윗 전 부총리가 0.4%였습니다. 한 개의 정당을 선택한다면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35.7%가 까오클라이당, 18.1%가 푸어타이당, 11.2% 품짜이타이당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까오클라이당의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형법 11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원이 접수된 상태인데 정치평론가들은 까오클라이당이 해산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태국의 피자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린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피자 컴퍼니는 한 판에 299밭인 미디엄 사이즈 피자를 99밭으로 인하했는데 급증한 주문을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 배달이 지연되면서 프로모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라이벌인 피자헛도 299밭의 미디엄 피자를 경쟁사보다 1밭 98밭으로 인하했는데 주문 폭주로 인한 시스템 마비로 곧바로 프로모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파타야에서는 오토바이 택시와 주민들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34세 스웨덴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남성은 오토바이 택시를 빼앗아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후 다른 오토바이를 빼앗아 점피해으로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파타야 해변에서 외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푸켓 공항 확장 공사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건설해 현재 1250만 명 수준의 여객 처리를 180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공항 측은 인근 바다의 수상 비행기용 터미널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라타니의 뽀사무이섬에서 지난 30일 오전 8시 24분경 규모 2.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km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꼈지만 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파타야 야시장에서 38세 한국인 남성이 상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파타야 사이성 도로에 위치한 런웨이 마켓을 방문한 피해 남성은 희귀동물을 전시하던 상점을 지나다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상인이 사진을 찍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는데 피해 남성이 백밭 지폐를 상인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상인이 더욱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피해 남성이 돈을 다시 주우려는 찰나 상인이 피해 남성의 얼굴을 발로 2차례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피해 남성은 치아 3개가 빠지고 2개가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상인은 백밭을 자신에게 던져서 모멸감을 느껴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꼬팡한 경찰은 호스텔에서 숙박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나이지리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기한을 276일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경찰은 절도 혐의로 29세 남성을 논타부리 방글로어의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4월 방콕 수쿰윗에 위치한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일본인 여행객이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일본 돈 16만 엔의 현금을 훔쳤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900만 대의 컴퓨터를 해킹한 조직이 소유한 콘도와 주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국인 일당의 소유로 알려진 이곳에서는 명품 시계와 현금, 보석과 부동산 문서 등 약 5천만 밭 상당이 발견되어 압수했습니다.
해킹 조직은 악성 코드를 여러 국가에 퍼뜨려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으며 태국에 3개의 회사를 설립해 10억 바시 넘는 돈을 세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주범인 중국인은 싱가포르 경찰과 FBI에 의해 싱가포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툰 이민국경찰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려 한 인도네시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39세 인도네시아인은 여권 사진과 얼굴이 다른 것이 수상해 질문하는 이민국 직원에게 남성은 자신의 여권이 맞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남성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타인의 여권임이 밝혀지자 남성은 그제서야 자신은 여권이 없어서 남의 여권으로 태국에 들어왔다고 털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